자, 이제 이어서 고전문학 파트에서 그동안 이제 그 2022년도에 출제됐던 작품들 다 빼고 남은 작품 중에서 중요도를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EBS 수특교재와 수완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좀 소팅을 했고요. 예, 이렇게 좀 자료가 있을 텐데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경별곡이 있죠? 네, 서경별곡은 고려과외가 출제 가능성은 있으나 서경별곡은 출제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문제 유형 중에서 보기 유형이 있죠. 그래서 고전 시가 중에서 네,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네, 서경별곡인가요? 네, 서경별곡은 여러 작품이 있지만 네, 서경별곡은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거에서 참고할 될 내용은 네, 보기 문제죠. 네, 보기의 내용을 네, 좀 참고해 달라라고 해서 3번 문제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박인로의 누앙사가 보이죠. 박인로 언제 나와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작가가 되죠. 그래서 누앙사가 있긴 있는데 누앙사보다는 네, 박인로의 작품이 사제가와 누앙사 두 작품이 있어요. 근데 요게 아직 출제가 안 됐죠. 사제가는 네,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교육청 평가가 아니라 네, 사설 모의고사에서. 근데 누앙사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EBS 교재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딱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어느 부분? 소 빌리러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박인로는 네, 별표 2개 쳐놓고요. 네,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뭐다? 네, 소 빌리러 가는 부분. EBS 교재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소 빌리러 가는 부분을 아주 주의해서 보자. 소 빌리러 가는 부분 강조합니다. 네, 이 부분 내용 구해서라도 봐야 되고 보통 문학교과서에 여기가 수록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문학교과서에서 정리해도 됩니다. 요건요. 그래서 박인로 별표. 그 중에서 지금 준비된 문제 중에서 보면 뭐냐면 바로 네, 학생들의 반응 문제죠. 보기가 있으면서도 학생 반응.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누앙사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것도 하나는 보기가 있고 플러스 네, 학생들의 반응이 있는 문제가 있죠. 자, 학생들의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는 요 형태죠. 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역시 5번 문제를 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보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시대적 배경. 그래서 네,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작품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특징이 들어가는 건데 6번 문제인가요? 그래서 5번 문제 동그라미, 6번 문제 별표 쳐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작자미상의 댄동어미 화전가죠. 나올 수 있어요. 매력적이긴 해요. 그러나 주제의식이 별로 건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댄동어미 화전가죠. 댄동어미 화전가. 아마 EBS 수록되지 않은 다른 이거 작품 되게 깁니다. 전체 전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로 좀 쳐둬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네, 과부의 이야기죠. 네, 과부로서 네, 개가를 하지 말라, 다시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의식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분이냐? 네, 굉장히 작품이 깁니다, 요거. 네, 작품이 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교훈적인 부분을 찾아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댄동어미 화전가는 별표 하나 정도로 해놓고 우리 준비된 그 문제 자료에서는 13번 문제 동그라미, 14번 별표, 그 다음 16번 동그라미죠. 인물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춘과부의 생각, 인물의 특징, 그 다음에 표현사의 특징이 같은 1, 2, 3, 4, 5번에 문학작품이죠. 네, 시조라든가 문학작품을 주고서 똑같은 표현 구성을 묻는 문제도 분명히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18번 문제죠. 감상한 문제죠. 감상 문제. 그 다음에 네, 식구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내기가 참 좋다. 댄동어미 화전가, 누앙사, 출제 0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윤손도의 만흥이 있습니다. 네, 시조 부분, 시 부분의 우문 파트예요. 윤손도의 만흥은 연시조죠. 연시조인데 이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쏘쏘한데 윤손도라고 하는 작가는 체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윤손도는 익숙하지 않은 다른 작품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작자미상의 유산가죠. 잡가입니다. 그래서 잡가가 나올 것이냐? 차라리 가사를 내겠죠. 잡가보다는. 그리고 이연보의 어부단가는 X표 하세요. 출제가 됐었죠?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학의 연행가가 있는데, 자, 연행가는 우리 수능의 출제 패턴을 보면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일본의 통신사로 가서 거기에서 가는 그 여정이 나타났던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있는데, 연행가도 내려면 낼 수는 있습니다. 연행가는 동그라미 정도로 좀 체크를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짜리고 여기는 연행가는 동그라미 정도 홍순학인데, 요거는 청나라를 가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기행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순학의 연행가도 살펴는 봐두고 가자. 거기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고종이 왕비를 맞이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청나라 사행의 과정을 가사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죠. 30번 문제 보기를 통해서 배경 지식 정보를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도 별표 쳐놓고요. 34번 문제는 동그라미. 연행가에 나타난 작가의 시선 두 가지. 명분론적 입장, 둘째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이런 보기 구성 괜찮아요. 보기 구성을 보란 얘기예요. 선택지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내용을 통해서 판단을 해라. 작품 내용 이해한 다음에요. 다음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인가요? 강호사시가도 내려면 낼 수는 있겠죠. 동그라미 정도. 강호사시가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은데 요거는 단독 출제보다는 복합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작품에 연관되어 보기 예시로 나오거나 1, 2, 3, 4, 5번에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거 또는 유유자적에 관련된 주제의식으로 깔리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 참고할 건 38번 동그라미 치고요. 화자가 즐기는 삶의 태도, 그죠?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죠. 그 다음에 39번도 별표 쳐놓고요. 작품에 대한 반응이죠. 이렇게 이해하고 추론하는 문제 기억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정극인의 상춘곡인가요?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생이 어떠한고? 상춘곡도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극인. 근데 정극인의 상춘곡은 이미 출제된 전례도 있고 해서 이걸 내려면 아마 누앙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수능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작품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텀이 지나면 그 작가 또는 그 작품을 내줄 수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춘곡도 동그라미 쳐두세요. 전반부에 좀 많이 배치해놨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42번 문제 별표 쳐놓고요. 강호 가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보고 있죠? 다음에 뒤에 가서 45번 문제 별표 치고요. 그 다음에 안주원의 만원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8번째, 만원사 부분인데,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요거 가능성 있을까요?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쏘쏘하다. 그러나 문제에선 47번 별표, 보기 1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기 세트로 돼서 보기 세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 만원사 파트에서는 작품 자체보다는 보기 세트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복합 문제로 세트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52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52번 문제도 별표 칩니다. 유배가사예요. 그래서 만원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유배가사다. 만원사는 중인 출신의 가사라는 점이죠. 좀 서민적인 요소가 있어서 A, B, C, D에 또 다른 어떤 네모 보기가 있어서 이렇게 보기가 2개 이중적으로 깔려있는 작품 유형을 좀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최윤의 용사함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55번 동그라미, 57번 동그라미 형태를 좀 참고하세요. 다음 페이지 가서 55번, 57번 문제 형태만 참고하고 다음에 뒤로 가서
60번 문제 동그라미, 61번 문제 동그라미, 63번 동그라미. 문제 형태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작품이 아니라 문제 형태 참고라는 겁니다. 네, 보기라든가 또는 네, 선택지에 1, 2, 3, 4번에 깔린 문학 작품들, 그 다음에 그 설명들이 한번 좀 체크는 해볼 만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한다기보다 수능 시험장에서 실제 보듯이 네, 문제를 좀 빠르게 작품을 빠르게 판단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해야 풀리는구나. 그거를 좀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서 민호룡의 급루사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휘일의 전국점과8곡 X죠. 안 나올 것 같고요. 수능에 출제가 됐고요. 허전의 고공가인가요? 네, 현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고공가는 네, 동그라미 쳐놔도 될 것 같아요. 노비에 대해서 네, 비판적으로 좀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공가는 참고는 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네, 윤선도의 오후가인데 윤선도의 오후가는 만흥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선도의 또 다른 작품 오후가가 있네요. 5 친구들이 있죠. 자, 수석, 송죽, 월, 수, 물, 섭,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그 다음에 월, 달. 요 5가지 친구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아까 설명 안 했던 자연친화적인 요소, 물화일체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네, 설명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데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네, 출제 영순위가 또 자연친화죠.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봉선화가인가요? 네, 작자미상의 봉선화가는 밑줄 정도. 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박인로의 사제곡이 있는데 사제곡은 작품성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 네, 박인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음 이항복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좀 그렇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제가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요, 정과정이라든가 가시리 등이 있는데 그걸 단독 출제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단독 출제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참고적으로 좀 봐라. 그 다음에 고전소설 파트로 넘어가면 박시전은 X표 합시다. 수능에 이미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다른 작품 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소설 중에서 네, 판소리계 소설이 좀, 네, 신경 써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설 파트에서는, 네, 춘향전이 있네요. 네, 춘향전은 일단 별표 하나 매기고 들어갑시다. 동그라미 별표를 합시다. 별표만 하니까 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동그라미도 있고, 동그라미 별표로, 예, 좀 하겠습니다. 춘향전, 동그라미 별표 좀 알아두자.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이죠. 안 나와요. 네, 출제가 됐었던 작품이라서. 그 다음에 네, 황새결송 네, 고전소설 4번에서 넘어가고요. 근데 16번 문제는 좀 참고하세요. 보기가 굉장히 좀 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윗글과 달리 뭐 이런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문제 유형은 좀 참고할 만하다. 그 다음에 적벽가도 안 나올 거예요. 남아있는 작품. 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국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나올 거고요. 넘어갑시다.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각종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작품들 다 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희안의 최척전도 X표 들어갑시다. 2003년도 수능에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 부분은 굳이 최척전을 다시 낼 필요는 없다. 조희안의 최척전, 네, 고전소설 7번째 작품이죠.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소대성전이 있어요. 8번에 소대성전이 있는데, 네, 소대성전도 동그라미 별표 2개 정도 되는 작품이에요. 소대성전. 영소설이죠. 아유, 언제든 내도 부담 없는 작품이다. 그 중에서 29번 문제 좀 별표 치고요. 그죠? 예, 요거는 작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예, 외적 정보죠. 그 다음에 옹고집전인데, 진가쟁주형 소설이죠. 그래서 13번째 옹고집전은 뭐 출제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둬도 손해나지는 않아요. 진가쟁주형 소설. 네, 집안에 옹고집이 2명이 된 거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단춘천은 쏘쏘 안 나옵니다.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작자미상의 흥부전이 있죠. 판소리계 소설 이번에 좀 제법 보이죠. 네, 동그라미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네, 흥부전, 형제간의 의회. 아, 작품 정말 이거 내기 너무 좋은 소재이긴 해요. 굉장히 좋은 소재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또 소설 후보가 있죠. 15번째로 네, 시가 소설 통합해서 번호 매기고 있어요. 자, 윤지경전이 있습니다. 윤지경전, 동그라미 별표 2개. 혼사 장애 소설이에요. 임금에게 좀 대항을 하는 좀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어떤 그 애정 문제에서도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독특한 소재의 좀 작품이죠. 왜? 임금이 부마 사함을 요구했는데 그걸 거절을 해요. 충효 사상이 있었던 조선시대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주체적인 인간상, 그 다음에 자유연애 사상 이런 점에서 의미를 찾아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윤지경전이 나오면 작품 자체 내용보다는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평가, 현대적인 의 이런 부분에서 이해, 감상, 추론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문제 유형을 내겠다고 작심한다면 이것도 낼만합니다. 다음 뒤로 가서 예, 화산중봉기 예,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네, 47번 보시죠. 네, 옹고집전 옆에다 쓸 건데 네, 16번이라고 할까요? 네, 16번의 작품이 화산중봉기인데 진가쟁주형이라고 얘기했죠. 화산중봉기. 그래서 옹고집전과 좀 비슷한 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옹고집전 공부할 때 연결해서 그냥 한번 좀 봐라 라고 하는 건데 47번 한번 보시죠. 47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별표 쳐놓고요. 이 작품이 예, 진가쟁주형 소설, 진짜 가짜가 서로 싸우는 소설이다. 선옥이 부인인 이 씨의 부정을 의심해서 가출하는 첫 번째 사건과 진짜 선옥이 누구인지를 가는 두 번째 사건이 모두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작품 구성과 갈등 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기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정수정전은 이미 10월 달에 출제가 됐죠? 이번 10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어요. 안 나옵니다. 정수정전. X. 그 다음에 네, 서동지전인데 서동지전은 네, 출제율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송사소설이거든요. 네, 서동지전인데 네, 쥐가 의인화돼서 우화소설이긴 한데 서동지전은 네, 송사소설이라서 좀 출제율이 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껍전인가요? 네, 두껍전. 요건 동그라미 정도. 좀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한 번은 좀 예, 살펴봐도 괜찮은 작품이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59번 문제죠. 네, 두껍전에 관한 정보가 있는 보기 유형의 문제입니다. 우화소설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두껍전에서 중요 관심사는 뭡니까? 누가 상주에 앉느냐? 다툼인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 뭡니까? 창선가미록이라고 해서 집안 내에 적장자 자리를 놓고 싸웠었던 가정 내 소설과 소설의 그 문제가 2003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그런 걸 본다면 이것도 좀 출제는 가능할 수 있다. 두껍전 정도는요. 우화적인 소설이라서 출제하기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 정도가 지금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고전시가 그 다음에 내 소설에서 이 정도를 일단 1차 합죽을 했고 수능이 더 가까워지면 더 이제 정교하게 추려내겠죠. 자, 일단 고전문학 전체 운문과 산문 파트,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작품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